상쾌한 아침 본주에서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새해 첫 출근 날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본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입니다. 자, 새해 첫 출근 날 굉장히 춥습니다. 강추위가 다시 찾아왔는데요. 이 중부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기온이 뚝 떨어졌죠. 현재 원주 지역의 기온이 영하 1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나 낮다고 합니다. 이 낮에도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추위는 모레 정도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점차 누그러지겠다고 합니다. 또 당분간 춥지만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가오는 금요일 중부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자, 새해 첫 주 굉장히 춥게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마음만은 따뜻하게 또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자, 2023년 새해가 밝으면서 올해 또 교통 인프라 확충 또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지 또 예산이 어느 정도 배정되었을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좀 그 내용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강원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계획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횡성군 고라데이 마을이 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한 이 개발 사업 연말 평가에서 1위에 선정되었다고 하네요.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1월 2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새해 첫날인 어제 경포에 15만 명, 정동진 5만 명, 안목해변에 5만 명 등 강릉 해변에만 30만 명이 넘는 해돋이 인파가 몰린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의 여파로 3년 만에 해돋이 공식 행사가 개최되었고 수많은 인파가 다녀갔지만은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해맞이 차량과 인파가 몰렸던 주요 해변과 해안가 공영주차장, 바닷가 도로변에선 큰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도내 특수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강원특수교육원의 설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 분원과 본원의 역할 분배와 또 접근성이 용이한 도심 지역의 부지 확보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원도 교육청은 용역 보고회를 마친 가운데 이번 달 내로 이 원주와 춘천, 강릉을 순회하면서 학부모와 교사 대상 토론회를 진행하고 오는 3월에 조직 개편 이후 추진단을 구성해서 26년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TF팀의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부동산 양도세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종부세 개편을 일단락 지은 정부가 올해는 이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손보기로 하고 세법 개정 작업에 최근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부의 안을 보면 단기 보유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이 조정 대상 지역의 이주택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는 사실상 폐지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또 예산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각 사업별로 또 어느 정도 사업비가 또 책정되었는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강원 지역의 교통인프라 확충 계획 좀 어떻게 좀 잡혀져 있는지 오늘 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릉원주대학교의 국제통상학과 김영식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예. 올해 그 강원 지역의 그 예산 이렇게 그 안을 보면은 네. 좀 상당히 좀 많이 늘었다라는 이제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네. 이제 인프라 확충 관련된 예산 좀 어느 정도 책정돼 있습니까?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구체적인 SOC 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이걸 이제 다 합쳐 놓으면은 뭐 1조가 넘을 거라 그럽니다. 네. 강원도 이제 이번 예산이 뭐 한
전체적으로 보면 뭐 10조가 넘을 텐데 네. 아직은 뭐 이제 그 추경이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보면은 상당히 작은 액수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본예 예산, 또 추경 예산, 또 이런 것까지 다 예. 검토를 해봐야 되니까요. 하지만 그렇죠. 일단 또 본예 예산만 보더라도 뭐 상당한 비중으로 이제 그 인프라 확충이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강원특별자치도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1년에 3조 원 정도의 추가 예산 반영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이제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예산들이 어디에 쓰여지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느냐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강원도 내에서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뭐 철도도 있고 도로도 있겠습니다만은 맞습니다. 주요 인프라 사업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전체 국토 개발 SOC는 10by 10, 10by 10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동서를 10개의 노선을 만들고 또 남북축으로 10개 노선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국가 정책안이고요. 네. 그중에서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영월, 양구, 강원 내륙 고속도로인 거죠. 네. 다른 것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동해안 그러니까 뭐 삼척에서부터 이제 강릉을 거쳐서 고성까지 연결하는 동해안 고속도로. 그다음에 이제 원주에서 뭐 춘천이나 철원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됐고 네. 부분적으로만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영월부터 시작해서 양구까지 연결되는 것. 이거 이제 강원 내륙 고속도로는 20년이 이제 넘도록 추진은 되어 오지 않았지만 강원도의 사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영월에서 양구까지라고 한다면은 고속도로. 네. 이거 네. 뭐 정말 이 천지개벽할 만한 그 그렇죠. 인프라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은. 당연하죠. 뭐 사실상 그 이야기는 많이 나왔었습니다만은 예. 도리어 좀 이게 과연 그 뭐 여러 가지 예비 타당성도 따져봐야 되는 것이겠고요. 수요 그렇죠. 공급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이게 어느 정도 그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제일 위에가 양구거든요. 예. 근데 이 노선이 가지는 정체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양구 지역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내륙 접경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개발이 낙후된 지역이고요. 예. 또 이제 아래쪽으로 영월, 태백 이쪽은 이제 또 폐광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지역이거든요. 이런 지역들을 연결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고요.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경상북도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봉화, 영양, 청선, 영천 여기까지 내려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 대구라든가 부산까지 연결되는 노선이거든요. 네. 하지만은 지금 이제 강원도 쪽에 있는 영월에서부터 시작해서 양구까지 137km 되는 구간, 이 구간인데 아시겠지만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아요. 네. 이런 지역에 정부가 이제 6조 5천억이나 되는 이제 막대한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는가? 네. 예, 하는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의 뭐 필요성이 현재 뭐 최근에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이제 올해 처음으로 한 20년 수건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이제 예타로 해가지고 한 2, 3억 원 정도 이제 네. 반영이 됐습니다. 네. 자, 앞으로 이제 올해 사실은 지난해 10월 달에 이미 예타는 있었는데 네. 발표를 올해 이제 3월이나 4월에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 생각엔 아마 예타에서 통과하기 좀 어렵지 않았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예비 타당성 조사는 한다 정도로 이제 알겠습니다만은 예. 사실 그 강원도의 대표 SOC 사업이 춘천 속초 간 고속철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 올해 정부 예산에 공사비 207억 원이 또 증액 반영되기도 했었습니다만 지난해 10월에 첫 번째 삽을 떴고요. 네. 이게 굉장히 큰 예산이 드는데 예. 이게 한 2조 정도 예정돼 있습니까? 한 2조 7천억 정도 이제 예산이 되어 있는데 네. 어쨌든 속초 춘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2조 7천억이다 보니까 올해 한 3천억 정도 예산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사는 시작할 수 있을 텐데 예. 문제는 여기도 아직 해결 안 될 게 많습니다. 미실용 관통 도로라든가 그다음에 환경법이라든가 뭐 국립공원 관리법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아마 이제 좀 여러 가지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강원도의 가장 큰 사업인데 네. 아까 말씀하셨던 영월에서 양구까지는
뭐 거의 3배 정도, 6조 예. 이상의 그 예산이 소요된다라는 또 이런 그 분석도 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그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지금 이제 춘천간 고속철도는 2조 한 7천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반해서 이건 이제 6조 뭐 한 5천억. 아마 근데 속초하고 춘천 구간도 2조 7천억이 아니고요. 네. 3조는 충분히 넘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중요한 물가계에서 건 이제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그 해돋이 어제 동해안 쪽에 차들이 엄청 몰렸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수도권과의 뭔가 좀 접근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영월 지역 같은 경우에도 저는 좀 우리가 만들기 좀 빨리 할 수 있는 지역, 그다음에 이제 공사가 가능한 지역 이런 걸 좀 먼저 좀 해서 했으면 한다라고 생각되는 게 삼척 영월 제천으로 연결되는 네. 고속도로 있잖아요. 사실 이게 좀 더 시급한 현안이죠, 또.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북 구축 양구에서 영어를 연결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정치인들이 말만 던져놓고는 하세월인데 삼척 영월 제천 가는 거는 이건 시급한 거거든요. 동서축은. 네, 알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게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 원주권에서는 또 가장 큰 관심이 가는 교통 인프라가 역시 여주 원주간 복선 전철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7년 개통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본격적인 사업은 언제 하느냐 예.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정부 예산안에 뭐 800억 원 가까이 반영이 되었어요. 예. 이제 정말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해도 될까요? 제 생각에는 이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수도권과 원주와 접근성을 이제 가져간다는 것은 사실 여러 면에서 지역 발전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 생각에는 최소한 올해까지는 아마 강원도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예산면에서는 SOC에서 좀 뭐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좀 적극적이라서 좀 많이 따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교통 인프라가 또 여러 가지 삶의 여건, 생활 반경을 넓히시는 가장 또 중요한 또 기본 전제 조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좀 이야기 정리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약간 이 정치적인 그냥 그 선물을 내놓고 마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지금 또 실질적으로 또 차근차근 또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전반적인 고려해 보면요. 23년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어떤 속도를 기대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강원도 동해안 지역이나 지금 서해안 혹은 이제 지금 이제 강원도 내륙 지역 같은 경우에 강원도 입장에서는 SOC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올해 많은 사업들이 시작될 가능성은 많고요. 네. 특히나 이제 올해는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렵다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정부가 올해 예산들을 조기에 집행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한 것들이 대부분 SOC와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네. 따라서 뭐 동해안 지역이나 아니면 내륙 지역 같은 경우에 SOC 사업이 조기에 집행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또 요즘 그 고금리 여파 등으로 인해서 또 아파트 미분양이 되고요. 또 건설사들이 굉장히 좀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또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또 주택 시장이 침체되어 있을 때는 인프라 또 투자로 이 건설사들이 어떤 그 일을 또 만들어내는 것도 하나의 또 정책이 될 수 있겠죠. 다 당연히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일단은 이제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돈을 이제 많이 푸는 정책들을 많이 이제 낼 텐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제가 계속해서 이제 침체로 가는 것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주택이라든가 건설 경기는 이제 안 좋아질 것은 자명할 건데 어쨌든 정부가 현명하게 잘 좀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인플레도 아니죠. 경기는 침체되면서 물가는 올라가니까 정말 최악의 경우 디플레이션을 좀 많이도 우려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자, 이 부분 또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세심하게 집행하느냐 하는 부분들도 좀 가지로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하여튼 뭐 강원도는 인프라 확충과 또 경기 상황과 또 정부의 정책 다 맞물리는 거기 때문에 정말 세심하게 세밀하게 앞으로 또 23년도 좀 경제 결과 또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동원시대학교 국제통상학과의 김영식 교수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원주시가 혁신도시의 문화인프라 확충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 중인데요. 또 최근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해봤었는데 문화, 여가 부문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죠. 이런 부분들과 또 맞물려서 향후 이 정책의 방향이 또 우리가 고민을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점검해 보도록 하죠. 추인희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시가 혁신도시 문화인프라 확충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먼저 혁신도시 조성으로 좀 어떠한 경제적 효과가 있느냐 좀 많은 분들이 또 통계치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혁신도시는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수용해서 기업과 대학, 공공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미래형 도시를 말합니다. 국가균형 발전 정책에 따라서 전국 10개 도시에 혁신도시가 조성이 됐는데요. 원주 혁신도시에는 2017년 현재는 11개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됐습니다. 11개의 공공기관이 들어섰고 직원 수만 7,000명인데요. 혁신도시 조성으로 가장 기대되는 점은 새로운 인구의 유입 효과입니다. 또 여기에 더해 지방세 역시 지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공공기관 연관 기업들이 매년 원주시에 약 500억 원의 지방세를 납부하면서 원주시의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된 것이 벌써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인구 유입 효과는 아직은 만족스럽지가 못해요. 특히 주말 휴일에는 유령도시 아니냐라는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매일 좀 애꿎은 이 출퇴근 통근버스 없애자 아니면 유지해야 된다. 지금 이런 것이 또 논란이 계속해서 유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그 경제 파급 효과가 지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네, 혁신도시 조성으로 공공기관 유치와 또 정주 인구가 늘어난 건 맞지만 실제 경제 효과가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타 지역 혁신도시와 비교했을 때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저조한데요.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원주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의 기업 유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실제로 혁신도시 인구는 202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늘었지만 정주 인구의 상당수가 빠져나갔는데요.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 동반 또 1인 가구 이주율도 전국 평균에 비해 낮습니다. 이에 원주시는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갈 계획인데요. 원주시 최승용 혁신기업도시 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공공기관, 대학, 기업 및 연구소 등이 네트워킹을 통해 신생기업의 등장, 전문 인력의 유입, 새로운 고용기회 제공 등으로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지역 발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 및 연구소 등의 유치가 관건이므로 원주시에서는 중앙정부, 강원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는 혁신도시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삶의 터전을 떠나 원주로 이주하신 공공기관의 임직원분들이 우리 시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약속된 이전 지원 계획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시책을 발굴할 계획이며 공공기관 임직원과 혁신도시 거주자분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현재 혁신도시 내 문화인프라 확충 사업 어떤 계획들이 잡혀져 있습니까? 네, 원주시가 진행한 혁신도시 정주 여건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문화 인프라와 여가 부문에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주시는 터전을 떠난 공공기관 직원들이 원주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할 계획인데요. 이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문화시설 확충에 집중합니다. 혁신도시가 위치한 방곡동 일대에 지상 3층 규모의 복합혁신 체육센터를 건립 중입니다. 수영장과 공연장, 문화센터와 같은 시설이 입주해서 주민들의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 개관될 예정입니다. 또 근처 공원에는 약 11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 체험 미술관을 착공합니다. 유아 놀이시설과 전시 공간이 들어서서 가족들의 여가 공간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한 시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혁신도시 유치될 때는 이제
공공기관들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활성화가 될 거라고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말이나 뭐 늦은 저녁에는 상권도 많이 닫혀 있고 그렇거든. 주말에 약속을 잡더라도 혁신도시를 잡기보다는 뭐 기존의 중앙시장이나 단계동 이런 쪽으로 많이 이동하시는 것 같고, 그래도 예전보다는 학교들도 많이 생기고 해가지고 학생분들은 많은 것 같아서 엄청나게 기대를 했던 만큼 효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역할은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혁신도시가 들어설 때 우리가 또 기대했던 비전 또 좀 어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앞으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인프라 확충 사업으로 좀 더 조금씩 더 성장하는 모습이 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은혜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횡성군의 고라데이 마을이요.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한 소규모 농촌 체험 프로그램 개발 사업 연말평가 1위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또 새해를 맞이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횡성군 고라데이 마을의 이재명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같은 이름을 가지신 분은 다 대표님이신가 보군요. 예. 예. 자, 횡성 고라데이 마을인데요. 네. 이 마을 이름 자체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어떤 마을입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 제 소개 간단하게도 하겠습니다. 네. 고라데이 마을 촌장입니다. 예. 개미년 새해 복 많이 지으시고 누리시길 또 소망합니다. 고라데이는 강원도 사투리고요. 네.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아하.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을 했고 그래서 치유에 딱 좋은 으뜸촌이기도 하고요. 예. 하전민들의 후손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그런 정겨운 마을입니다. 아, 이 고라데이 마을이 결국 골짜기 마을이군요. 예, 맞습니다. 강원도 사투리라고 하셨는데 저도 강원도 사람입니다만 예. 처음 듣는 또 예, 사투리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뭐 굉장히 그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지역 자체는 해발 한 350m 정도 되고요. 예. 근데 좀 아무래도 외져 있다 보니까 오지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시는데 이제는 뭐 교통편도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산골짜기이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그런 곳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뭐 오지 마을이다라고 한다면은 영화 이 평생 동막골을 많이 연상하지 않습니까? 네네.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저희 마을이 이제 골짜기가 깊고 또 분지 형태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오시면 높은 산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세 개의 높은 산이 있고 또 폭포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오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와서 보면 여기가 참 그 자연이 잘 간직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먹거리라든지 체험거리, 놀거리들이 많이 있는 알겠습니다. 그런 그 명소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 고라데이 마을 화전으로 산을 일군 이 화전민 마을로 시작이 된 것인데 이것이 이제는 하나의 또 관광 상품화, 또 자연을 활용한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현재 몇 가구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까? 가구는 한 115가구 되고요. 인구는 160명 되는데요. 상주하시는 분들은 한 120명 정도 되고요. 이 정도는 좀 많은 분들이 함께 살고 계시다라고 보면 되겠군요. 예. 그런데 이제 특징적인 것은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마을 인구의 한 75% 정도 되고 있어요. 그만큼 외지에서도 많이 들어오셔서 저희 마을에 이제 하나의 주민이 같이 되고 있는데, 이곳이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들 때문에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특히 이제 섬광의 발원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발교산이라고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중턱에 또 폭포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죠. 아하,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번에 농어촌공사의 으뜸상을 수상했다고 들었습니다. 소규모 농촌 체험 프로그램 이 개발 사업 연말 평가에서 1위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이 상은 어떤 상입니까? 예, 저희가 영예를 좀 알았는데 농림부가 3년마다
체험 휴양마을 등급 평가를 합니다. 네. 체험 숙박 음식 부분에서 이제 모두 1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전국에 1,180개의 이런 체험 휴양마을이 있는데 그중에 45개 마을이 으뜸촌에 해당되고 있고요. 예. 이번에 받은 우수마을 선정은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체험마을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농어촌공사에서 공모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네. 소규모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거기에 좀 지원을 좀 해주겠다 하는 것이었는데 저희들이 그 개발 공모에서 일단 1차적으로 선정이 되었고 선정된 마을 중에서 또 그 평가를 해서 그중에 최고의 등이 영예를 좀 저희들이 안게 됐는데 갱년기 여성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한 것이 사람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갱년기 여성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예. 이 마을에서 어떻게 치유가 가능한 겁니까? 예. 갱년기 여성 그러면 우리 주변에 또는 주위에 많은 분들이 갱년기를 맞아서 힘들어 하시는데 거기에 딱히 어떤 치료적인 행위들도 있겠지만 네. 치유를 하는 프로그램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을 좀 주시를 했고 찜질하고 족욕 그리고 치유 음식 그리고 치유 산책 명상 스트레스를 측정을 해서 그것을 또 저희들이 해설도 해주면서 방법을 좀 같이 모색을 했고 꽃차를 체험한다든지 자연물 공예 등의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오시면 아주 평안하고 왕비처럼 모시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1박 2일로 그 프로그램에서 좋은 호응을 얻었죠. 예, 대표님 오늘은 저희가 고라데이 마을이 어떤 마을인가 그리고 이 농어촌 공사에서 이번에 선정된 것이 어떠한 그 상인가 지금 걔네만 들었는데요. 가보고 싶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그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모레쯤에 다시 한번 연결해서요. 프로그램 내용 상세히 듣도록 하죠. 오늘 이렇게 정리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였고요.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